한국GM 노조는 GM 본사가 부실 경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실사를 촉구했습니다. 하림그룹이 익산 함열에 종합식품단지를 짓습니다. 완공되면 7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분권 기획보도. 오늘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인서울 현상이 낳은 피해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한국GM 노동자와 가족들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은 GM 본사가 져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사를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국의 한국GM 노조원들이 군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와 신차 투입 계획 제시, 정부의 특별 세무조사와 경영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군산공장 직원의 가족들도 부실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돌리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빠도 쉬지 않고 출근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GM은 글로벌 대기업답게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정부에서 군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GM은 종업원, 협력업체,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SNS상에서는 한국GM 부실 경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시민 고발인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M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GM 본사가 한국GM 정상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또 더 큰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정부에서 이렇게 GM 쪽하고 한국GM 노조는 내일 서울 미 대사관에서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정부와 GM 측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GM 본사와 한국GM 노동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실직 노동자 유로금과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영세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전북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하림그룹이 익산 함열에 즉석식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식품단지 조성에 나서 7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인의 일상 변화로 가공밥 등 가볍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큰 인기입니다. 시장 규모만도 3조 원대로 10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이 같은 가정 간편식 등 각종 즉석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육가공업체 하림이 첫 삽을 떴습니다. 4천억 원을 들여 익산 제사산업단지 12만 제곱미터 터에 식품공장 3동과 물류센터 등 종합식품단지를 짓습니다. 내년 말이면 제품 생산과 함께 홈쇼핑과 연계한 수도권 판매에 나섭니다. 700명의 직접 채용 외에도 일자리 추가 창출이 기대됩니다. 저희 회사의 콜센터를 전북지역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최소한 300개 내지 500개 일자리가 또 추가로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첨단 식품의 연구 개발은 물론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세계 식품 산업 성장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식품 산업 혁신 성장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하림의 투자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식품 시장 확대를 함께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지방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이른바 인서울로 상징되는 자원의 쏠림과 지역 황폐화 현상을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입학 성적이 서울의 웬만한 사립대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생활을 수도권에서 하면 조금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수도권이 좋다라는 편견을 좀 갖는 것 같고, 모든 차원이 수도권에 쏠리는 중앙 독점적 구조는 인서울을 더욱 부채질했고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 순으로 신입생이 채워지는 기형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삼류 사립대를 가려면 지방 국립대를 간다, 이런 현상이었다면 근한 10년 동안에 있어서 무조건 인서울하자, 과불문하고 서울 지역의 일부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수직화되면서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전북대 신입생들의 지역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10년 전 4명 중 3명에 달하던 전북 출신은 4명 중 2명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비율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 출신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든 어떤 이유든 국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전북대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애들이 당연히 밀려나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전북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밀려나는 1차 원인인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 보다 높은 계단에 올라서기 위해 사교육에 쏟아붓는 막대한 비용은 지역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에서 취업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구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인서울로 대표되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게 첫걸음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교육 기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지방의 권한도 확대해야 합니다. 황폐화된 지방을 살리는데 지방 분권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오늘 전북도의회를 찾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야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헌법에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이 요구하는 동학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단을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으로 바꾸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오는 6월까지 시도별 발전 계획을 수렴한 뒤 종합발전 계획을 짜기로 해 농생명과 연금에 기반한 전북 혁신도시 특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성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겠죠. 조선호 기자입니다. 처벌하라!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사건 전후의 과정에서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동안 성폭력에도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이중 피해를 본 여성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타고 전북에서도 피해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김재시 최모국장은 징계 대신 승진 인사에 포함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됐지만 적정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성폭력 징계를 하는 그리고 처벌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젠더 감수성과 민감성이 높아지는 게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응당한 처벌과 함께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한국연극협회 전북도지회는 여배우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된 한 극단 대표 최모 씨를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도 등록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전라북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와 전주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 경선은 송하진 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 전주시장 후보 경선은 김승수 현 시장과 이현웅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이 맞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전주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바꿨지만 차량이 모자라 신도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19대를 늘려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3개 노선을 신설하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는 노선은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를 실시한 완주 지역에도 버스 석 대를 늘릴 계획입니다. 정읍시 150여 개 기관과 단체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 모여 상수원에서 해제된 옥정호에 수상 레저 단지를 건설하면 중금속과 폐유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며 전라북도는 관련 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옥정호에서 삼성정수장까지 정읍 시민들의 식수 관리에 대한 종합 안전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오는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급 기관장과 단체장, 국회의원 등 120여 명의 조직위원들은 전국체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힘쓰고 단계별 대회 준비 상황 등도 꼼꼼히 챙길 계획입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일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토리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다혜 선수의 무료 강습과 피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빙상경기장에 지난달과 이달 하루 평균 입장객은 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어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